유닉스 알파 쪽으로 해서 INP라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라우터라는 테크놀로지 갖고 오고 싶었는데 못 됐어요. 갖고 올 수 없었고. 근데 결국 우리 기술자, 리서처로서는 결국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그것도 제일 좋은 스타일은 국산 컴퓨터의 소프트웨어, TCP/IP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라우터 개발하는 거가 중요한 거였는데, 근데 이 부분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때 전자기술연구소에서 유닉스 마신이라는 거 만들었고 70년대부터 80년대 초에. 근데 삼성전자에서 그 기계 SSM16라고 모토로라 마이크로프로세서 베이스 시스템으로 상품화했고, 근데 그 다음에 그 SSM16라는 기계 카이스트에 갖고 오고 우리가 그 TCP/IP 설치해서 라우터 만들었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요새 우리가 그 역사 부분, 우리나라 인터넷 역사 부분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면 아까 전에도 김건희 회장하고 말씀 나눠보니까 그 라우터가 우리 거가 생기는 거는 1984년. 그럼 1984년은 무슨 뜻이에요? 라고 이야기하면 the reference로 오늘 나중에 우리 키노 스피치 하는 그 시스코 페로. 시스코에서 라우터가 나오는 거가 1986년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80년대 괜찮게 했다라는 이야기고, 근데 실제 그 라우터의 핵심되는 유닉스 마신이라는 거 어떤 식으로 개발을 했고 상품화했는가라는 부분 김건진 회장에서 그 당시 삼성전자 했는데 설명 드릴 겁니다. 제가 우리 마이크로 컴퓨터를 하게 된 동기가 좀 있었습니다.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전자기관기를 개발을 하기 전에 기술 도입을 벨지움에서 해와가지고 그때 이제 교환기 생산을 시작을 했는데, 그 당시에 그 교환기에 들어가는 컴퓨터가 있었습니다. 16비트 컴퓨터가. 그때 그 메모리 용량이 64KB가 돼가지고 메모리 용량 때문에 회선을 확장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앞으로 회선 정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. 그렇게 해가지고 메모리 용량을 좀 설계를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설계를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메모리를 설계를 하면서 회선 용량이 확 늘어나게 된 게 10,000회선에서 40,000회선으로 늘어났고, 그 후에 또 용량을 개발해가지고 100,000회선까지 늘어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.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컴퓨터 개발도 좀 해볼 수 있겠다. 이런 계기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게 바로 이 계기가 됐던 거다. 이것이 79년도부터 83년도에 이루어진 계획입니다. 그래서 마이크로 컴퓨터 개발을 할 때 개발 경과를 보면은 1982년에서 84년에 그 당시 키에트입니다. 지금은 애출이지만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비가 한 23억 원. 그 당시에는 개발비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. 그러나 과감하게 우리가 그 돈을 대고, 그러고서 개발비는 연 91명, 적은 숫자도 아니죠. 그래가지고 84년서부터 후반기에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당시 시스템의 특징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마이크로프로세서 모토로라의 68,000 칩을 썼고, 그 다음에 OS를 유닉스 버전 7으로 우리가 라이선스를 해가지고 포팅을 했고, 경제성으로서는 성능 대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, 외국 기존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격이 좀 싸게 됐고, 그 당시에 멀티 유저로서 쓰는 시스템에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효율성으로서도 봐도 하드웨어에다가
MMU라는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을 채택을 했었고, 그 다음에 온보드 캐시 메모리를 이용했고, 그 다음에 멀티 프로세스의 CPU 로드 분산으로서 OS의 운영 스피드를 확대하는 데 하게 되었고, 신뢰성으로서는 그 당시에는 아마 메모리 ECC 시스템 채택한 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. 다른 메모리 그때 PDP 같은 거에도 이런 시스템이 없었을 때인데 우리가 처음으로 채택을 해서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신뢰성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게 저희들이 교환기 생산을 하다 보니까 교환기의 신뢰성이 그 당시만 해도 30년을 보장을 해야 되는 교환기 시스템이었습니다.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 이 시스템에도 한번 적용을 하자 해서 신뢰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 특징의 또 하나인 호환성의 문제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표준 버스 및 인터페이스를 채택했고, 가장 확장이 가능한 각종 시스템의 주변 기기들을 쓸 수 있게 해줬고, 그 다음에 유닉스 OS를 사용해가지고 유틸리티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는 아마 즉 보시면 되실 것 같고, 소프트웨어는 그 당시 이제 유닉스 OS를 채택을 했고, 그 다음에 지금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승시키기로 얘기를 했습니다. 그 당시 그 랭게이지 쪽으로서는 C 랭게이지나 포츄란이나 파스칼이나 코볼이나 베이식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게 채택을 했었습니다. 지금 보면 건 우스운 얘기죠. 그 다음에 운영 소프트웨어는 워드 프로세스나 DMBS나 네트워크형 시스템 소프트웨어, 그 다음에 각종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. 이게 이제 그때 시스템 구성도 이제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은 CPU에도 있고 CPU에 로컬 메모리가 있고, 그 다음에 버스 메모리가 있고, 그 다음에 옥탈 IO에 모니터하고 프린터를 붙일 수 있게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버스는 IEEE에 796 버스를 했고,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당시에 윈체스터에 디스크를 갖다 붙일 수 있었고, 그 다음에 매그네틱 테이프를 백감용으로 붙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조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지금 봐서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당시에는 상당한 생각을 해놓고 개발을 한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또 해야 할 일들이 컴퓨터로서 또 있었던 게 32비트 컴퓨터를 개발을 하게 돼가지고 85년서부터 90년 사이에 이것도 애출하고 공동 개발을 한 겁니다.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68,025고 30을 체크를 했고, 시스템은 유닉스로 시스템 5로 소스 코드로 해서 라이선스를 했고, 그 다음에 IO 처리 전산 분양 CPU 구조에 아키텍트 설계하여 멀티 유저 환경에 성능 대폭 향상시켜가지고 그때 시리즈로서 저희들이 상용한 게 모델 100, 200, 1000, 3000까지 해서 4개 모듈로 해서 완전히 상품화해가지고 상용을 한 겁니다.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했던 게 행정전산망 주전산계 개발입니다. 아까 행정전산망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1988년에서 84년에 데이콤이 주관한, 이거 1898년이 아니라 1988년에서 1984년이 아니라 94년, 저 연도수가 잘못됐습니다. 데이콤이 주관해가지고 4개 업체가 삼성, LG, 현대, 대우가 참여하여 미국의 토렌토 기술 도입해가지고 국산화하는데 시작을 했습니다. 그 후에 2차로 1994년부터 97년에 타이컴 개발을 또 애출하고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국산화시켜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행정전산망용으로 보급을 하기 시작한 것이 타이컴 개발입니다. 그러고서 삼성이 그 후에 그거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좀 더 상용화할 수 있는 그 기업 상품으로서 생각해가지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공급을 하였습니다.
그 다음에 인터넷 관련된 건 아까 이게 쭉 얘기가 다 나왔던 겁니다만은, 이제 우리가 유닉스 교신을 개발을 해놓고 보니까, 지금 그 TCP/IP 아까 개발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지금 국산 거를 어떻게 좀 개발을 좀 도입을 시킬 수 없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뭐 그동안의 과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개발한 SSM16을 가지고 TCP/IP의 국내 컴퓨터에다가 붙일 수 있는 이거를 설계를 하자 해서 이거를 성공시킨 게 그 당시에 우리가 최초로 SSM16을 국산 컴퓨터 가지고 시작했던 겁니다.